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천체관측에 관한 기출문제 바로 행성의 운동 일부 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요. 20문제 중에서 앞에 부분 10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행성의 운동에 관한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 중심설, 그 다음에 지구 중심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티코브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알아봤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의 위치, 그쵸? 내 행성의 위치, 외 행성의 위치 해서 최대 이각이란 개념, 그 다음에 합충, 뭐 동구, 서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딸린 역행현상 일어나는 지점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어야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행성의 공전주기에 관한 이론인 바로 이제 그 회합주기라는 이론도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했어야 됐고, 마지막으로는 케플러 법칙까지 알아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출문제들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한 화성의 시운동을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아무튼 나와 다는 각각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나타낸 것이다. A 방향 시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이론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행성의 운동에 관한 주요 이론 같이 한번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행성을 이제 관찰할 때 나타나는 시운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알아야 될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역행이었죠. 역행하면은 순행이란 개념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자, 순행은 뭐고 역행은 뭐냐? 역행이라는 것 자체가 거꾸로 움직인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순행은 거꾸로 가지 않고 원래대로 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행이랑 역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자, 그거 뜻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이제 조건이 붙죠. 여기서 또 같은 시간, 그죠? 그리고 여러 날짜 동안 관측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첫 번째랑 마지막 부분 보면은 어느 방향? 서에서 동으로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관측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순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오는 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부분에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 요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역행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순행과 역행, 역행과 순행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 여기를 우리가 이제 U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최대 이각이라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이각이라는 게 뭐였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땅에 서 있어요. 땅에 서 있으면서 여기에 태양이 떠 있고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더라.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태양하고 행성하고 보는 사이에 각도가 하나 생긴다 그랬죠? 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보세요. 태양하고 행성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일수록 이각이 크겠죠? 그쵸?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네. 자, 해서 이제 태양하고 행성하고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이각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이각이 내 행성에서는 아무리 커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여기 떠 있다고 해봅시다. 남종을 하고 있는데, 수성이 움직이는 거를 보니까 수성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거를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수성은 아무리 많이 떠봐야 요 태양하고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나냐? 저 이각이 28도까지밖에 안 나더라. 그래서 항상 태양 근처에서만 움직이고, 또 하나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긴 하죠. 길긴 하지만 역시 태양하고 각거리 보면은 48도까지밖에 차이가 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세 가지 이론이었죠.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 그쵸? 그 다음에, 티코브라헤, 음, 티코브라헤,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자, 이렇게 세 명의 이론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 세 가지를 전부 다, 프톨레마이오스든 티코브라헤든 코페르니쿠스든 요 역행, 그 다음에 최대 이각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주전원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역행을 설명을 했었죠. 주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구랑 태양을 잇는 직선 위에서만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이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최대 이각을 설명을 한다고 했었어요.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구가 이렇게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지구랑 태양 사이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 위에 주전원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전원 주위를 수성과 금성이 돌고 있더라. 그래서 요걸 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최대 이각까지 설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티코브라에랑 코페르니쿠스는 따로 주전원이라는 개념 없이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예, 요거의 셋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도 배웠지만 다른 문제에서 또 살펴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기억번. A 방향 시운동은 역행이다. 그렇죠. 방금 살펴봤듯이 지금 여기 보니까 서쪽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서쪽, 여기는 동쪽, 그리고 여기 중심은 남쪽이니까 A 방향 보니까 지금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바로 역행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 니은번 나에서는 주전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제 나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라고 되어 있죠. 다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우주관. 여기 중심에 태양이 있고, 나번 같은 경우는 중심에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행현상 주전원 갖고 설명하고 있죠. 맞는 보기. 다에서는 지구와 화성의 공전 속도 차이로 설명한다. 네, 맞는 보기죠. 코페르니쿠스에서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는데 지구가 화성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화성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쳐다볼 때 어때요? 점점 따라가는 게 늦다 보니까 이제 역행 현상을 우리가 거꾸로 관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또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보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그린 가와 나는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관측하여 그린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고 하네요. 가는 태양 흑점의 위치 변화, 나는 금성의 위상 변화. 자, 일단 기억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가의 흑점은 태양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표면 같은 경우에는 흑점 같은 경우에는 태양 표면, 정확히 말하면 이름이 광구였죠. 광구. 네.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네요. 맞는 보기. 니은번 가를 통해서 태양의 자전주기. 그렇죠.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태양의 활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걸 통해서 자전 방향이 동에서 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었고 이걸 통해서 또 자전 주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 주기는 어디가 더 빠른가요? 비교해보면은 극지방하고 적도지방하고 비교해보면은 자전 주기는 극지방이 더 오래 걸린다고 했죠. 한마디로 자전 속도 자체는 적도가 더 빠르다. 이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나는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으로 설명된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우주관으로 뭐가 설명이 되냐 안 되냐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주관 비교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쨌든 관측되는 현상, 역행 현상,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최대 이각, 내 행성에 최대 이각 왜 행성에서는 안 일어나냐? 네, 그렇습니다. 내 행성, 즉 수성하고 금성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최대 이각.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금성의 위상 변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주시차 요 정도까지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목성의 요거 순서를 좀 바꿀까요? 네. 목성의 위성 관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주시차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네.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고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저기 티코브라의 모형,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모형 이렇게 3개로 어떻게 각각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프톨레마이오스나 티코브라에나 코페르니쿠스나 세 이론 다 요거는 전부 다 설명이 가능했어요. 역행현상이나 최대 2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살짝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설명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금성 위상변화 자체는 프톨레마이오스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금성 위상변화에서 보면은 위상이 보름달 이상의 모형도 나오지만 또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관찰하실 수 있죠. 자,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모형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원인이 뭐냐. 자,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태양이 있는데 어쨌든 요 보름달 모형을 보려면은 금성이 태양 뒤쪽으로 가야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모형에서는 뒤로 갈 일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뒤로 절대 가지 않기 때문에 위상변화에서 반달 이상의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요 모양을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에서는 요거 자체가 설명이 안 되지만 티코브라이나 코페르니쿠스 모형에서는 뒤로 가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었고 목성의 위성 관측은 프톨레마이오스 당연히 안 되고 티코브라에도 안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가능하고요. 연주시차는 역시 코페르니쿠스만 가능하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는 바로 연주시차였다는 거죠. 그래서 연주시차로 인해서 나왔는데 네, 요거를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요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물어보지 않으니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금성 위상변화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요거 여러분들 우주관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어쨌든 문제에서 요거 이상으로 물어볼 일은 없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2012년 6월에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촬영한 금성의 태양면 통과 사진을 시간순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면 아시겠지만 금성의 태양면 통과 사진을 이제 시간순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 어떤 게 일단 금성이고 어떤 게 흑점이냐. 자,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게 금성이죠. 그 밑에 여기엔 또 흑점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가나다로 가면서 금성은 움직였고, 그죠? 흑점 자체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었는데 금성만 지금 움직인 거예요. 방향은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금성이 지금 보니까 가에선 여기, 나에선 여기, 다에선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태양은 가만히 있었네요. 방향 잡아보면 항상 태양의 중심 방향 남쪽 방향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동, 이쪽은 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금성의 이동 방향 보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순행인가요? 역행인가요? 그렇죠. 역행 현상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업번 금성 역행하고 있네요. 기업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나에서 금성의 위치는 외합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이제 금성이 외합이냐 내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자, 일단 그 위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 행성의 위치 관계. 자, 내 행성의 위치 관계 살펴보시면은 위치 관계가 내 행성에서는 어쨌든 크게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자, 태양이 있고
태양이랑 직진으로 해서 지구가 있습니다. 자, 태양이랑 지구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 놓고서 내 행성의 그 공전궤도를 좀 그려볼게요.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내 행성의 공전궤도 그려주면 여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위치가 여러 군데가 있었죠. 자, 첫 번째로 여기, 네, 여기 가장 멀 때, 지구랑 가장 가까울 때 하나, 가장 멀 때 하나. 그 다음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구에서 내 행성으로 접선을 그릴 때죠. 네. 접선 그리면 항상 각도 90도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실제로 뭐 90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90도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지점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요거에서 이제 각각의 이름이 있었죠. 자,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자가 서 있으면서 이렇게 관측자가 서서 관찰을 할 때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위치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합. 태양이랑 이제 같은 방향으로 보이면 합인데 가까운 합이 내합, 먼 합이 외합이었죠. 그래서 외합, 내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군데는 뭐냐? 바로 우리가 관측자가 관찰할 때 내 행성의 방향 그리고 태양의 방향을 볼 때 둘 사이의 각도가 가장 크게 차이 날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최대 이각이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이 최대 이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방향 자체가 지금 태양 방향이 어쨌든 정면입니다. 여기 태양 방향이 정면이라서 이쪽 방향 자체가 남쪽, 그러면 여기는 서쪽, 여기는 동쪽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동방 최대이각 아래쪽이, 그쵸? 위쪽은 서방 최대이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역행 현상이 내합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역행. 역행 현상이 내압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현재 어쨌든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내 행성하고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그걸로 살펴보면은 내 행성들 즉 수성이랑 금성이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앞질러가는 시점에서 역행이 일어나더라. 그때가 바로 내합이었죠. 그래서 그때 역행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할 때 최대 이각일 때는 어느 것이 더 빨리 뜨고 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서방 최대 이각일 때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은 어느 게 더 빨리 뜬다. 그렇죠. 행성이 더 빨리 뜬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방 최대 이각이 더 빨리 남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서방 최대 이각 쪽이 더 빨리 남종을 하니까 뜨는 것도 태양보다 먼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서방 최대 이각은 태양보다 먼저 뜨니까 먼저 뜨는 시간 바로 새벽에 관측이 가능하더라. 어느 쪽 하늘에서 태양보다 먼저 떠오르니까 뜨는 시간인 바로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방 최대 이각 같은 경우에는 동방 최대 이각 위치에 행성이 있으면 태양이 먼저 남쪽을 하니까 태양이 진 직후에 관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진 직후인 초저녁 관측 시각 하늘은 얘도 어차피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하더라. 그래서 가장 잘 보일 때가 동방 최대이각, 서방 최대이각인데 오랜 시간 볼 수 있을 때 서방 최대이각이 있으면 새벽에 동쪽 하늘, 그 다음에 동방 최대이각이 있으면 초저녁 남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걸 가지고도 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서 잠깐 설명을 다시 좀 보충해서 드리면은 이렇게 행성이 있고 태양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북극점에서 자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관측자가 볼 때 내가 여기서 이제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면 동쪽, 이렇게 하면 서쪽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전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움직여서 어때요? 행성 쪽으로 먼저 남종을 거의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뒤늦게 태양에 남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으면 조금 더 먼저 남종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때문이다. 직접 돌려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면은, 그럼 나에서 금성의 위치가 이제 외합이냐, 내합이냐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금성 자체가 태양보다 앞쪽에 있어야지만 그 태양면 통과라는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뒤쪽에 있으면 절대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외합이 아니라 내합이겠죠? 그래서 니은보다 틀린 보기예요. 외합이 아니라 내합이더라. 그 다음에 디귿번. 이날 금성은 태양보다 늦게 진다. 자, 태양보다 늦게 지느냐 빨리 지느냐.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금성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때요? 금성의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는 거,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밑에 그림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금성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쪽.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지느냐? 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쪽 방향, 그 다음에 태양은 항상 이런 방향인 거에서 어쨌든 남쪽을 조금 더 빨리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는 것도 빨리 집니다. 그래서 늦게 진다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또는 만약에 금성이 가만히 있다고 해도 외합이 내합 위치면은 어쨌든 금성이나 태양이나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은 늦게 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금 디귿번 보기 자체는 틀린 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 문제로 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죠.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해 동안 태양, 수성, 금성, 화성이 지는 시간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그런 것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질문을 많이 했던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각 행성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보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태양, 수성, 금성, 화성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찾아볼 게 무조건 태양부터 찾아야 돼요. 왜? 태양이 찾기 가장 쉽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들 태양이 찾기 가장 쉬운 이유는 남중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태양이 남중한다. 남쪽에 위치한다. 가장 높이 떠 있다. 이럴 시간이 약 정오쯤이라고 했습니다. 정오. 그쵸? 자, 난 12시다. 그러면 난 12시, 즉 정오에 남쪽을 한다 그러면은 지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는 시간,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저녁에 집니다. 오후 6시 근처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오후 6시, 즉 18시 근처에서 남중 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지는 시간 18시 써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죠? 자, 18시에 남중하는 애가 누구냐? 그거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남중 시간이 크기의 변화가 가장 없는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고 있는 바로 이 천체인 거 아실 수 있나요? 네, 요 천체. 자, 물론 여러분도 오후 8시까지 또는 아침 뭐 7시 정도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거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 여름철에 여기가 지금 6월달이죠? 네. 여름철에 태양이 저기가 크기 때문에 늦게 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늦게 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쨌든 남중 시간의 차이가 가장 없죠. 요게 바로 태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태양을 잡아놨으면 나머지 천체들을 잡으면 되는데 자, 일단 태양에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랑 상관없이 노는 애가 하나 보이시죠? 자, 태양이랑 상관없이 노는 애가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로 이 천체가 되겠는데 자, 얘는 보세요. 지금 이날 보면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약 20시쯤 지는데 얘가 지는 건 24시입니다. 무려 4시간씩이나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얘는 태양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 천체가 바로 화성이라는 걸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화성. 자, 그래서 태양이랑 화성은 잡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수성이냐 금성이냐인데 자,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천체가 하나 보이시죠? 네.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수성, 하나는 금성입니다. 자, 근데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지는 시간의 변화가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태양이 지는 시간에서 가장 차이가 덜 나는 걸 여러분도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보면은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나봐야 태양이 지는 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쵸? 네. 2시간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태양 근처에서 아주 가까이서 움직이고 있다. 바로 요거 자체가 여러분들 최대이각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최대이각 차이가 가장 적으니까 이게 수성이 되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하나 남은 파란색은 금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의 천체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법부터 살펴보죠. 6월 중순에 화성은 새벽에 남쪽한다. 자, 6월 중순을 봅시다. 6월 중순 보니까 화성이 지는 시간이 24시네요, 정확히. 자, 그러면 새벽에 남중을 할까요? 절대 할 수 없죠. 기억법 틀립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기가 지금 남중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는 시간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지는 시간이니까 밤 12시에 져요. 그럼 새벽에는 이미 져 있으니까 관측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미 져 있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관측 자체가 불가능하죠. 뭐 동쪽 하늘에 있느니 서쪽 하늘에 있느니 이런 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 새벽에 남쪽한다는 기억보기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번복기 살펴보시면 9월의 금성의 위상은 초승달 모양이다. 자, 9월의 금성의 위상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자, 9월에 보니까 금성이 지금 요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죠. 요거. 자, 어쨌든 태양보다 지는 시간이 늦습니다. 그쵸? 네. 태양보다 늦게 지고 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보다 늦게 진다고 하면 금성, 내 행성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딘가에는 위치를 하겠죠. 어딘지는 이제 좀 정확히 살펴보자고 하면은, 정확히는, 잠시만요. 정확히 말을 하면은 네, 여기쯤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데 그럼 여기서 초승달 모양이냐? 이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태양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때 얘는 어때요? 요만큼이 빛을 받겠네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쳐다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달보다도 훨씬 큰 네, 아니군요. 자, 반달보다 훨씬 작은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면 어떨까요? 자, 여기면 아니죠. 여기면은 빛을 받는 부분이 이쪽인데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을 해보면은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될 거니까 틀려요. 자, 그러면 왜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맞을까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 최대 이각을 정확히 아는 것에 아주 큰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최대 이각일 때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최대 이각이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시만요. 네. 자, 최대 이각이라고 하면은 태양이랑 내 행성이랑 각도 차이가 가장 심해야 되겠죠? 각도 차이가 가장 심해야 되다 보니까 남중 시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납니다. 그렇죠? 남중 시각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러면은 역시 뜨고 지는 시각 자체도 가장 커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6월 중순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요 간격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그 최대 이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태양보다 늦게 집니다. 그쵸? 늦게 지면 여러분들 초저녁에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초저녁에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 초저녁에 서쪽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여기였죠.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방 최대 이각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점점 차이가 적어지면서 여기 10월 중순에서 만나죠. 여기서 바로 합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럼 동방 최대 이각이로 당연히 이렇게 공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요 위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승달 모양이 된다는 말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은 10월 중순에 수성은 내합 부근에 위치한다. 자, 10월에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금성이고 수성이고 태양이랑 다 만납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수성은 태양보다 빨리 져요. 그럼 아까 살펴봤듯이 태양보다 빨리 진다고 하면 이렇게 있고, 자, 태양보다 빨리 진다고 하면 여기, 그쵸? 바로 서방 최대이각일 겁니다. 그랬다가 동시에 진다고 하면은 계속 이동을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루게 되겠죠? 여기 이름 외합이네요. 그럼 내합부근에 위치한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그 이제 뜨는 시간이나 지는 시간 요걸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관계만 딱딱 외울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먼저 남중하게 되고 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 동짓날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의 태양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라고 돼 있네요. 자, 기업번부터 보시면 금성의 적경은 태양보다 크다. 자, 일단 우리 적경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자, 항상 우리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구에서 이제 적경을 잰다고 하면은 태양은 지금 이쪽 방향, 금성은 이쪽 방향이죠. 자, 근데 지금 동짓날이라고 했으니까 태양 적경 날짜 바로 나오죠. 태양의 적경 18시. 저기 마이너스 23.5도 요거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경이 18시고 금성은 여기서부터 적경 반시계 방향으로 되니까 어쨌든 금성이 태양보다 적경은 더 크겠죠. 그래서 금성 적경 태양보다 크다. 기업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지우고 자, 니은번 화성의 저기는 목성보다 크다. 자, 요걸 보고서 이제 화성이랑 목성이랑 저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여기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행성의 운동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행성들이 돌 때 이제 어쨌든 공전을 하는데 전부 공전 궤도를 갖고 있죠. 그쵸? 자, 근데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모두 뭐랑 비슷하느냐? 그렇죠. 바로 황도랑 모두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어야 됐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에 앞에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구가 생길 때, 즉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행성들이 동시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같이 생겼어요. 자, 그렇게 이제 같이 생기다 보니까 지구의 공전 궤도나 다른 행성들의 공전 궤도나 전부 비슷한 공전 궤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구의 공전 궤도랑 대응할 수 있는 게 황도입니다. 황도, 그쵸? 그래서 이제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지구의 공전 궤도랑 비슷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황도랑 비슷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화성하고 목성하고 저기를 비교하면은 화성은 태양과 비슷한 방향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그립시다. 자, 여기가 천구의 북극, 반대쪽은 천구의 남극이 되겠죠. 그리고서 요거랑 수직으로 뭔가 수직이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어이구야.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네. 자, 요게 이제 천구의 적도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3.5도 차이로 황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쵸? 네. 황도가 이렇게 해서 좀 굵게 그립시다. 앞쪽을. 이렇게 그려져야 됐더라.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가 지금 요게 황도. 자, 그리고서 이렇게 황도까지 그려주면 4개의 지점에 점을 찍을 수가 있죠. 천구의 적도랑 그 다음에 황도랑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요 그림이 뭐 정확히 그려지진 않았네요. 요거 그림만 자체만 보면 자, 어쨌든 간에 태양과 황도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황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돌다 보니까 지금 아래쪽, 즉 청구의 적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만나는 지점, 여기를 우리가 춘분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 반대로 추분점이었죠. 그리고 반시계로 돌다 보면 가장 저기가 높은 곳, 여기가 하지점, 그리고 아래쪽은 동지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동짓날이니까 태양의 위치가 여기네요. 동지점. 그쵸?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천체들의 공전 궤도가 황도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화성이랑 목성을 볼 때도 얘네들이 황도 근처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성 자체는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성은 여기 동지점 근처에 같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은 태양과 같은 방향에서 관찰이 될 것이고 목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찰이 될 거예요. 정반대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이. 자, 그럼 어떻습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저기, 즉 마이너스 23.5도를 따라서 굉장히 저기가 마이너스죠. 근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즉 바로 천구의 적도 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기가 높은 편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성이 목성보다 저기가 크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목성이 더 저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목성의 남중고도는 태양보다 높다. 그렇죠. 남중고도 공식 앞에서 살펴봤지만 남중고도는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적인데 지금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양이랑 목성 관측하면 얘는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도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저기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태양은 저기가 마이너스 23.5도, 황도는 하지점 근처, 목성 같은 경우에는 하지점 근처니까 플러스 23.5도 근처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체가 지금 누가 더 커요? 그렇죠. 목성이 더 큰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기는 태양보다 목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남중고도 자체도 목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 해서 답은 이렇게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주로 행성의 그 위치 관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는 좀 더 이제 적경적이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는 경향이 강한 문항이었죠. 어쨌든 앞에서 했던 적경적이를 다시 한번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요거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면은요. 그림은 어느 날 지구, 금성, 화성의 상대적 위치를 펴는 새 행성의 공전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부터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기업번 금성이 새벽에 관측되는 시기가 있다. 니은번 금성이 상현달 모양으로 관측되는 시기가 있다. 디귿번 화성이 역행하는 시기가 있다. 자, 세 개를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공전 주기가 1년, 0.6년, 1.9년으로 세 개가 다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공전 속도를 지금 비교해 보세요. 금성이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고 가장 느린 게 화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궤도에서 보면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할 때 금성은 일단 최소한 지구를 한 바퀴 앞질러 나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확히 앞질러 나가느냐, 그거는 이제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구보다 앞질러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확히 얼마나 앞질러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회합축이라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회합축이라는 개념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회합축이 돌아온다. 합이 돌아오는 주기다. 그래서 합에서 합 또는 충에서 충으로 반복되는 주기라고 했죠. 네. 또는 동구에서 동구, 서구에서 서구, 또는 그 다음에 동방최대 이각에서 동방최대 이각, 그리고 서방최대 이각에서 서방최대 이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주기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달의 운동에서는 저기 상망원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회합주기 공식, 회합주기 분의 1은
안쪽에 있는 행성의 공전주기 빼기 바깥쪽에 있는 행성의 공전주기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거는 공식이 내 행성일 경우에 이렇게 적어드렸죠. 만약에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도는 외행성이라고 하면은 S분의 1이 2분의 1 빼기 P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P가 이제 행성의 공전주기였고요. 행성의 공전주기,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공전주기겠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여기 금성을 한번 구해볼까요? 내 행성이니까 S분의 1은 0.6분의 1 빼기 1분의 1입니다. 그러면 통분해 시켜보죠. 0.6으로 바꿉니다. 그럼 1 빼기 0.6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0.6분의 0.4 해서 쫙 해주면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S는 얼마? 1.5년 걸린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도 한번 해볼까요? 화성은 바깥쪽이니까 1에서 1.9분의 1을 해주면 1.9분의 1.9 빼기 1 해서 1.9분의 0.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이제 통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히 구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구해보면은 해압주기는 0.9분의 아이고 펜이 안 나오. 자, 펜이 다시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0.9분의 1.9다. 그래서 어쨌든 1보다는 크죠. 네, 그래서 1년 다 넘게씩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보면 지금 금성이 오늘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금성이 지금 외합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외합에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외합으로 오는데 1.5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관찰을 하는 거니까 한 바퀴 도는 것까지는 좀 어렵고, 그쵸? 한 요 정도까지는 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돌 수 있겠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슨 위치에 있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외행성의 위치도 역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부터 설명하고 무슨 위치인지를 좀 살펴보죠. 자, 이렇게 십자선분을 해갖고 자, 여기는 이름이 합입니다. 그쵸? 합.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서 행성들이 보일 때 우리가 이제 그 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가 합, 그리고 반대쪽에 위치할 때는 충입니다. 그리고 역시 태양 방향 남쪽으로 잡으면 여기가 구라고 부르는데 90도면 구, 여기는 동구, 반대쪽은 서구죠. 자, 요렇게 이제 위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요거 다시 지우고 그럼 화성은 오늘 서구입니다. 자, 서구에서 1년 더 넘게 걸리죠.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한 여기쯤? 아무튼 여기까지는 못 올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한 여기나, 어디쯤, 될 텐데, 한 1분의 2니까 대충 쳐서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도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기억법 보면은, 금성이 새벽에 관측되는 시기가 있다. 자, 새벽에 관측이 된다고 하면은 태양보다 먼저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시기가 있느냐? 살펴보면 존재를 하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그 태양보다 먼저 뜨는, 즉, 새벽에 가장 관측이 많이 가능할 때가 우리가 이제 그 서방 최대각에 있을 때였죠. 네. 서방 최대각의 그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는 때였는데요. 그 때가 바로 저 방향에 위치를 할 때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관측되는 시기가 분명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보다 맞는 보이가 됩니다. 아이고, 색깔이 왜 이러니? 네, 그래서 아무튼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살펴보시면 금성이 상현달 모양으로 관측되는 시기가 있다. 자, 상현달 모양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는 즉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그쵸? 자, 상현달 모양으로 관측이 되려면 보세요. 우리 달에서도 봤다시피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내행성, 금성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을 관측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태양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거기서 어쨌든 간에 상현달 모양으로 관측이 되려면은 여기쯤에 위치를 해갖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 발이 밝게 보이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측자가 바라볼 때 이렇게 쳐다보면은 거의 반달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여기 요 합에서 왼쪽, 즉 동쪽에 위치할 때가 있느냐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동쪽에서 거의 돌죠. 그쵸? 금성에 공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현달로 관측되는 식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화성이 역행하는 시기가 있느냐. 그쵸? 네. 자, 화성의 역행은 어떨까요?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만 보면은 당연히 역행을 안 하죠. 왜? 역행은 여기서 하니까. 충에서 하니까. 그래서 역행은 충에서 하기 때문에 디귿번 틀린 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기역 니은이 답인 게 없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인 게 이제 바로 나올 텐데 그럼 왜 디귿이 맞느냐?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걸로만 봤어도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화성하고 지구하고 공전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공전 속도. 그럼 누가 더 빠릅니까? 무조건 지구가 더 빠르죠? 네, 무조건 이제 지구가 화성보다 더 빠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돌 때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여기 좀 지우고요. 실제로 돌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그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구의 공전궤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의 공전궤도가 바깥쪽에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 해놓고 여기에 화성 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날 화성의 위치는 충이 되죠? 충. 자, 이래 놓고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관찰을 해볼 건데, 지나면은 당연히 지구가 화성보다 더 많은 각을 돌아야 돼요. 그쵸? 공전주기 짧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느 날 되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화성이 위치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같은 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구, 여기 있는 지구에서 볼 땐 여기가 충, 그쵸? 이쪽이 동구, 여기가 서구였죠. 어때요? 자, 지구가 더 빨리 돌다 보니까 화성이 충에서 서구로 가는 게 아니라 충에서 동구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충에서 동구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왼쪽 그림으로 다시 와서 보면은 여기가 충이고 그런데 여기가 서구고 여기가 동구였죠. 근데 지금 거꾸로 움직인다는 거죠. 왜? 지구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화성은 우리가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본다고 하면 화성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약 한 반 바퀴 정도 이렇게 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화성이 금성처럼 반시계로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빨리 도니까 지구를 가만히 냅둬도 원래 도는 거랑 똑같이 도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화성 자체는 거꾸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서에서 동이 아니냐 그건 아니고 서에서 동으로 역시 똑같이 움직이는 거는 맞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에서 동구로 갑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충, 동구 그런 다음에 합 그리고 다시 서구로 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는 충 근처를 지나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역행하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호 맞는 보기가 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회합주기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행을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두 가지 개념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직접 그려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를 잘 좀 연구를 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시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15일 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목성과 금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서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요거부터 살펴보죠. 자, 목성이나 금성이나 살펴보면 어쨌든 움직이는 경로가 이렇게 하얀색 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의 나란하죠? 그쵸? 자,
요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행성의 그 공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에서 문제에서도 살펴봤지만 행성의 공전 궤도가 전부 뭐랑 비슷하다. 그렇죠. 황도랑 전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거랑 비슷하게 황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여기라고 잡아봅시다. 황도. 자, 황도가 요건데, 자, 황도를 잡아보면 알겠지만 황도는 여러분들 천구의 적도랑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길 리가 없죠. 황도 자체가. 이러면 90도니까. 굉장히 각도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천구의 적도가.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천구의 적도 모양만 봐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저기가 0도인 천체가 일주운동하는 걸 살펴보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어때요? 지금 천체가 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서쪽 하늘 관측한 것이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이 기간 동안 금성은 역행하였다. 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잠깐 지우고 해보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지금 이제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쪽 하늘인 것까지는 알았죠. 서쪽. 자, 그럼 보세요. 금성은 서쪽에서 반대 방향, 즉 금성은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고, 네, 목성은 어떻습니까? 동에서 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순행이었나요? 역행이었나요? 그렇죠.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 순행이었죠. 그럼 목성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역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것만 살펴봐도 여러분들 금성은 순행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번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살펴보면은 5월 15일에는 목성을 금성보다 오랜 시간 관측할 수 있다. 오랫동안. 자, 오랫동안 관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어쨌든 서쪽 하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다. 즉, 늦게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늦게 진다. 어느 게 느껴지느냐? 자, 5월 15일 날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금성은 여기 있네요. 목성은 저 위에 있고요. 그럼 똑같이 일주운동. 만약에 이번에 청구적도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들 정확한 모양은 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 청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일주운동 한다 그러면 금성은 이만큼, 목성은 이만큼을 내려가야 되겠죠. 자, 어떤 게 늦게 질까요? 당연히 목성이 늦게 지겠죠. 그래서 목성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 맞는 보기 해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역행을 하느냐 순행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네요. 그쵸? 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하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달이 그려져 있고 화석, 수성, 토성, 금성이 그려져 있는데 자, 어쨌든 전부 공전 궤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직선에 걸쳐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요 선 자체를 우리가 이제 황도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쵸? 네. 자, 황도의 근처에 다 이렇게 화성, 수성, 토성, 금성이 있고요. 이제 누가 가장 늦게 지겠냐 하면은 당연히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화석이 제일 높이 떠 있으니까 화성이 제일 늦게 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달 보면은 달의 위상은 초승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쪽 하늘이 되겠고요. 음, 서쪽 하늘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달이 초승달이라는 것만 봐도 달의 위치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달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으면 나머지 행성들의 위치도 전부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림이 어려운 게. 자,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에 태양이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먼저 직선을 그리고 해야지 좀 더 그리기 제 마음이 편안하겠네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고 참, 그릴 때마다 제 그림 실력은 참 아주 큰일 났어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돌고 있는 데가 당연히 달이죠. 음. 달의 공전궤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 금성 나오니까 수성을 먼저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금성도 이렇게 그려주고, 아이고요. 다시 그릴게요.
금성도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화성이랑 이제 토성은 훨씬 바깥이죠? 나머지는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지구 공전궤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네, 지구 공전궤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바깥쪽에 화성이랑 목성을 그릴 건데, 아이고, 지구 때문에 안 되겠네요. 자, 화성 공전궤도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하고, 토성도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달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는 어쨌든 방향이 중요하니까요. 자, 태양에서 보면은 초승달이 어쨌든 떠 있습니다. 그럼 달의 위치부터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달의 위치 여기서 45도 이렇게 수직으로 먼저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선 여기에 딱 절반인 45도 위치에 여러분들 초승달 위치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승달. 여기가 달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달이 여기 있고, 보니까 지금 화성, 수성, 토성, 금성 전부 다 어때요? 달보다 다 오른쪽, 즉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달에 지금 제가 회색으로 그려놓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보다 이쪽 방향에서는 행성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행성들은 어디 있느냐? 가장 달이랑 가까운 애가 화성이니까 화성부터 표시를 해볼까요? 화성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 가까운 애가 누구예요? 수성. 자, 각각의 방향을 좀 표시하면서 그리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구에서 볼 때 화성은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성 위치를 나타내 보면 여기에 있다고 해볼게요. 수성. 자, 수성보다도 토성은 더 서쪽에 있죠? 그래서 토성을 여기에 있는 걸로 그려주고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펜이 튀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의지가 아닌데 자꾸 튀어요. 왜 이러니? 그 다음에 마지막 금성은 가장 서쪽에 있죠? 아이고. 이거 그림을 또 잘못 그렸네요. 이거 수성이 아니라 금성이어야 되는데 금성궤도를 좀 바깥쪽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금성이 더 왼쪽에 있어서 여기에 금성이 위치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거를 다시 지워서 알아보기 쉽게 하면은, 자, 대충 쳐서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구에서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향들로 행성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동쪽 하늘의 모습이다. 아까 살펴봤듯이 서쪽 하늘이죠. 1번 틀린 보기. 자,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 이제 그 황도 자체가 서쪽 하늘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화성의 위상은 달과 비슷하다. 자, 화성의 위치가 저기 있는데 화성의 위상 그러면 어떨까요? 자, 태양빛이 이렇게 쫙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화성빛이 이렇게 받게 되겠죠? 지구에서 보면은 어쨌든 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달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초승달 모양이어야 되는데, 그럼 화성이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는 곳. 자,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화성이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는 위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화성이 여기 지금 위치한다고 해서 초승달 모양으로 보일 거냐? 그건 아닌데, 자, 보면은, 지구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반달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승달 모양의 왜 행성을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달 같은 경우나 금성 같은 경우가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어쨌든 나오려면 우리 지구랑 반대 방향에서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랑 반대 방향으로 태양빛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경우인데, 그러나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거의 존재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태양빛이 외행성 같은 경우에 운동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행성이 태양보다 뒤쪽에 있으면 위로 뻗어주고, 우리보다 밑에 있으면 밑으로 또 잘 뻗어줍니다. 그래서 외행성은 웬만큼 태양빛을 잘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태양빛 요만큼이나 받고, 여기 있어도 요만큼이나 받고, 여기 있어도 요만큼.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요만큼. 그래서 우리 시선 방향으로 볼 때 태양빛 받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초승달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3번 문제 보시면 수성은 금성보다 늦게 진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성이 태양이랑 더 가깝죠? 그러면 태양이 먼저 지고 나서 금성 지고 그 다음 수성 지겠죠. 왜? 자전이 이렇게 그 다음에 금성 먼저 향하고 그 다음에 수성 향하니까 남종을 태양이 가장 먼저 한 다음에 금성이 남종하고 수성이 남종을 하겠죠. 그래서 늦게 집니다. 여기 그림에서만 봐도 금성이 이렇게 진다고 하면 수성이 더 높이 있으니까 수성이 더 늦게 지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맞는 거는 3번 해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보시면 토성은 역행하고 있다. 자, 역행을 하려면 여러분들 위치관계 이름이 바로 충이어야 되겠죠. 충. 근데 얘는 충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금성은 최대이각에 있다. 자, 최대이각에 있으려면 태양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해요. 자, 여러분들 최대이각 지금 수성, 금성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성의 최대이각은 28도, 금성의 최대이각은 무려 48도죠. 자, 물론 각도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성이 수성보다 최대이각이 크다는 것 자체는 맞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최대이각이 더 크다고 하면은 금성이 어쨌든 최소한 수성보다는 더 태양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금성이 더 태양보다 각도가 좁습니다. 오히려 수성이 더 커요. 그래서 금성은 절대 최대이각 위치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여기서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잘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듯이 위치를 정확히 잡으셔서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한 해 동안 수성, 금성, 화성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기억번 보시면 3월 초에 화성은 충북원에 위치한다. 니은번 A는 이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한다. 디귿번 8월에 금성은 저녁에 관측된다. 자, 일단 여기서 또 비슷한 앞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어떤 게 이제 수성이고 금성이고 화성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또 찾아봅시다. 자, 1번에는 지는 시간, 뭐 뜨는 시간, 뭐 남중 시간이 아니라 겉보기 등급이죠. 자, 등급에 대해서는 앞에 단어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등급은 작을수록 밝습니다. 그래서 그 1등급이다, 6등급이다 얘기했었죠. 네, 1등급 별이 6등급 별보다 당연히 밝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등급은 작을수록 더 밝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밝은 게 위에 있는 제가 보라색으로 그리는 바로 요 행성이 지금 가장 밝네요.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금성의 별명으로는 사실 샛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샛별이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 태어나는 별이라는 만큼 굉장히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성, 금성, 화성 중에서 가장 밝은 건 금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금성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밝으냐? 금성이 밝은 이유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성이 밝은 이유 첫 번째 지구랑 가장 가까워요. 그렇죠? 네. 금성이랑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0.72 AU.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1.67 AU거든요. 그래서 1 AU인 지구하고 살펴보면은 금성이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성은 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러분들 금성 사진 수업 시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성 자체가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죠.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이산화탄소 질인데 어쨌든 구름이 많다고 하면은 그만큼 반사율이 높죠.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지구에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밑에는 우리가 태양빛을 별로 못 받습니다. 왜?
구름이 다 막아버리니까 구름이 다 막아서 태양빛을 바깥으로 튕겨내죠. 바깥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튕겨내다 보니까 금성이 반사율이 높아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지구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율도 높고 가장 가깝다 보니까 가장 밝게 돼요. 금성이.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금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밝기 변화가 별로 없고 또 하나는 밝기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자, 밝기 변화 별로 없는 게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그리고 있는 바로 요게 될 거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린 거. 그 다음에 가장 밝기 변화가 심한 게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그리고 있는 요겁니다. 아이고, 갑자기 지우는 버튼을 썼어요. 네. 이렇게, 아이고, 그리기 귀찮다. 자, 그래서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그 파란색인데, 자, 밝기 변화가 심하다는 건 뭘까요? 밝기 변화가 심하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행성들은 자기가 빛을 못 내기 때문에 밝기 변화가 심하다는 거는 태양빛을 많이 받을 때랑 적게 받을 때랑 그 차이가 굉장히 자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어쨌든 밝기가 어둡게 보이려면 초승달 모양이나 또는 이제 그 금음달 그리고 삭 이런 형태로 자주 나타나야지 이제 밝기 변화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겠죠. 근데 화성은 그런 경우가 매우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화성이 되고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한 굉장히 밝기 변화가 심한 이것이 바로 수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부터 살펴보시면 3월 초에 화성은 충 부근에 위치한다. 자, 3월 초라고 하면은 지금 요 시기네요. 요 시기. 자, 3월 초니까 요때. 자, 화성이 충 부근에 위치하네요. 자, 보시면 화성에서 지금 밝기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왜? 등급이 제일 작으니까. 화성이 가장 밝다고 하면은 가장 밝아요. 자, 기억번에서 지금 화성이 가장 밝습니다. 가장 밝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밝다는 거는 첫 번째 지구랑 일단 가까워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보름달 모양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빛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요 1번 조건만 갖고도 우리가 어느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태양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지구 그려주고 외 행성의 공전궤도 이렇게 나타내면은 실제는 이렇게 아니죠. 자, 왜냐하면 여기 거리가 좀 많이 다르니까요. 자, 여기가 합, 여기가 충, 그 다음에 동구, 서구입니다. 자, 가장 거리가 가까울 때는 단연코 충이죠, 충. 자, 충일 때 가까우니까 충 부근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기억번호 맞는 보기가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여러분들 충이에요. 당연히 합이 있을 때가 가장 멀고요. 동구, 서구는 뭐 그거 물론 합보다는 가깝겠습니다만 충보다는 확실히 멀리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니은번 보시면 A는 이 행성의 공전주기에 해당한다. 자, 지금 수성의 경우에 가장 어두울 때, 그 다음에 다시 가장 어두울 때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어두울 때에서 다시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 동일한 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쵸? 자,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무슨 주기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합 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회합 주기. 니은번 틀려요. 자, 회합 주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어쨌든 가장 검 어두울 때는 무슨 위치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가 이제 내합이고요. 왜 내합이 가장 어둡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태양빛의 반대쪽을 봤잖아요. 외합이라고 하면은 태양이랑 같은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름달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합일 때 가장 어둡고 여기도 다시 내합이죠. 그래서 공전주기는 절대 될 수 없고 회합주기. 자, 우리가 행성의 공전주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회합주기를 가지고 공전주기를 구한다 이 얘기도 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측을 한다고 하면은 공전주기를 알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합주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디귿번 살펴보시면 8월에 금성은 전해에 관측된다. 자, 8월달에 금성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아이고 8월 여기가 아니고 펜이 자꾸 말썽을 많이 일으키네 오늘따라. 자, 8월엔 여기인데 금성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성이 가장 어두울 때가 한순간 있죠? 언제? 6월 달에 지금 가장 어두웠어요. 그쵸? 자, 아까도 수성일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어두웠다는 얘기는 바로 6월 달에 내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내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태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의 공전궤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내합이라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딘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에 있겠죠. 자, 여기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 가장 어두울 때를 지나고서 이렇게 관측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쪽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바로 동영상 넘어갔을 테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 잠깐 설명하다가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싹 사라졌죠? 네, 죄송하고요. 디귿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번은 어쨌든 그 앞에서 봤듯이 총부근에 위치한다 맞는 거였고 니은번은 틀린 얘기였죠. 회합축이다 이거였고요. 디귿번 8월에 금성은 전형에 관측된다. 어쨌든 간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금성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형태라고 아까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지금 이게 이쪽이 남쪽 방향, 여기는 동서쪽. 그래서 서방 최대위가 근처일 텐데, 서방 최대위가 근처니까 여기서 어쨌든 금성이 먼저 남중을 해요. 그쵸? 그러면은 먼저 남중한다는 얘기는 태양보다도 먼저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뜨다 보니까 저녁에는 관측이 안 되겠죠. 왜? 저녁에 관측이 되려면은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관측이 돼야 될 텐데 실제 현재 금성은 그렇지 않고 있죠. 먼저 떠야 되니까 먼저 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아니라 새벽에 관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보기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는 이제 역시나 수성, 금성, 화성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데이터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잘 좀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면 그림은 어느 해 춘분날 태양, 금성, 지구, 화성의 상대적 위치를 표는 금성과 지구의 궤도자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날짜 나오네요. 춘분날. 자, 이렇게 날짜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뭐부터 살펴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태양의 적경하고 적위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했죠. 적경 몇 시? 0시. 적위도 0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태양 방향의 적경이 아이고 요거 화성이네요. 자, 요쪽이 0시, 여기는 6시, 반대쪽 12시, 요쪽은 18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기업번 보기 보시면은요, 금성은 새벽에 관측된다. 자, 금성이 지금 무슨 최대 이각이 있나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지금 서방 최대 이각이 있죠. 자, 서방 최대 이각이 있으니까 새벽에 관측 가능하죠? 기억법 맞습니다. 서방 최대 이각이 있으면 방금 전 문제에서도 살펴봤듯이 태양보다 먼저 떠야 됩니다. 먼저 떠서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진다. 요거 세 개. 2번 적경은 화성이 금성보다 크다. 자, 화성은 여러분들 적경 바로 나와 있죠? 화성의 적경 12시죠. 근데 지금 금성은 어떻습니까? 금성의 적경은 어쨌든 간에 18시보단 크겠죠. 왜? 이렇게 돌리니까. 그래서 18시보다 크니까 화성이 금성보다 적경 작죠?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디귿번 살펴보시면 금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면 회합주기도 587일이다. 요거는 맞는 보기죠. 자, 지구에서 관측한 금성의 회합주기가 587일입니다. 자, 요거를 갖고 우리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태양이 있고요. 금성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오늘 내가 지구에서 바라보니까 금성이 여기 있었네요. 자, 지금부터 파란색은 지구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 지구에서 바라보니까 오늘 금성의 위치는 바로 내합이었습니다. 그쵸? 내합. 자, 근데 거꾸로 초록색으로 금성에 내가 살고 있어요. 금성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충의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고서 이제 587일이 지났어요. 587일. 지나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돌아서 다시 금성이 이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587이 지난 다음에 지구에서 보면 역시 금성 내압이죠. 똑같으니까. 근데 금성에서 바라봐도 똑같이 지구는 축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합축이라고 하면은 꼭 지구에서만이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 상대방 위성 행성에서 관측을 한다 그래도 둘의 회합축이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지금 587이라고 했으니까 금성에서 봐도 587일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 맞는 보기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앞에서 그 봤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짝 종합하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1부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11번부터는 2부에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